네, 안녕하세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신뢰도를 위해서 강사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면요. 제가 전공 자체는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은 면역학을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뭐 의치학 전문 대학원하고 그리고 임용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술지도 임용도 논술 형식으로 진행되니까요. 그렇게 잘 알고 있어서 설명을 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 이내니까요. 최대한 뭐 핵심적인 얘기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명과학 논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의대 논술 중에서도 지금 과학 논술을 진행하는 학교가 몇 개 안 되니까요. 뭐 연대 미래전형이나 경희대나 아주대나 이런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나눠드리는 거에 보면은 6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제 자료집은 생명과학 논술 따로 있어요. 네. 네, 저는 보니까 한눈에 보이는데요. 6페이지의 맨 뒷장이 보시면 출제 영역에 대해서 안내를 해놨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의대 논술은 생명과학 1 부분도 필요하고 생명과학 2 부분도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놨죠. 앞에 신경계부터 해서 유전 이런 부분으로는 생명과학 1, 그다음에 뒤쪽으로는 생명과학 2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특별히 출제되는 영역 자체가 생명과학 1에서도 소화순환, 호흡, 배설 이런 부분은 논술로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신경계, 호르몬 얘기하는 내분비계, 그리고 면역계. 특히나 의대 논술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면역계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생명과학 1을 수능을 준비하는 난이도가 아니고 면역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준비를 해야만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이제 좀 왜곡 현상이 있는 부분이 이 세포 분열하고 유전 파트예요. 왜냐하면 생명과학 1의 수능 준비를 하게 되면 세포 분열하고 유전 문제가 킬러 문제로 제일 어렵죠. 근데 이런 부분의 문제는 패턴이 정해져 있고 뭐 IQ 문제처럼 추론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 있는 반면에 논술에서 묻고 있는 세포 분열하고 유전 파트는 포커스가 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유전 부분을 세포 분열 유전 파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뭐 암이라든가 세포 분열의 주기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좀 여기서 이제 의대 논술의 출제 비율 이렇게 해놨는데 다들 체감하시겠지만은 면역계나 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DNA 생명공학 파트가 의대 논술에서는 제일 출제 빈도가 높고 문제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생투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 아주대 논술도 불가능하고요. 논술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비중이 높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센스 있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 과정 중에서는 뭐의 심화 정도랑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맞추시면 선물을 지금까지 이래가지고 선물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물을 준비를 안 했는데요. 고급 생명과학이라는 교과 내용이 있죠. 고급 생명과학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를 심화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생명공학 파트가 역시 심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등 교과 과정으로는 고급 생명과학. 그래서 만약에 과거라든가 뭐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익숙할 거예요. 고급 생명과학이 일반고에서도 커리큘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커리큘럼을 지금 11회 차로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해놨냐면 이런 정도로 설정을 해놨어요. 순서가 비슷해요. 이거는 지금 어, 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집 4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좀 큰 글씨로 커리큘럼을 순서대로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생명과학 1 파트에 해당하는 뭐 신경계, 내분비계, 그다음에 질병과 방어작용 이런 식으로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섬세한 배려가 있는 커리큘럼이에요. 어떤 배려가 있는 거냐면요. 뭐 재수생 중에서도 생투를 수능 과목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DNA 생명과학 파트가 아주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재학생이다 그러면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생투를 선택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고사 때 끝나는 1학기 때 끝나는 범위가 세포호흡하고 광합성 정도 부분이에요. 대부분들.
그리고 2학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게 DNA하고 유전자 발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진도를 안 나갔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논술 수업이라고 요 내용을 제가 이론 강의도 잘해주지만 정말 훌륭해서 수업이 한 번만 들으면 다 이해가 될 정도로 수업을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요 부분의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인터넷 온라인 강의로라도 뭐 한 이틀 정도면 돼요. DNA 파트나 이런 부분을 온라인 강의로라도 먼저 좀 듣고 그다음에 그 이후 뒤쪽으로 요 생명공학 파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섬세한 배려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감동하지 않는 걸로 봐서 생명과학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11회차로 뭐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업의 수준, 논술 문제의 기출이 되는 수준을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 이제 연대에서 2021학년도에 선행학습 영양평가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로 변화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논술은 과학 문제는 원투 내용에 대한 제시문을 충실히 제공해서 제시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어려움 없이 문제를 유추할 수 있도록 출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의예과 문제 같은 경우도 심화는 돼 있지만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원투 내용을 심화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교육과정의 출제 범위를 넘어가지 않고 제시문을 충실히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연대 미래 전형의 의대 문제죠. 그거에 이제 예시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문제는 가, 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더 있다면 다 이렇게 해서 제시문이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요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2-2번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형질 전환 해기식 복제 돼지 생산 기술이 적용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실험 과정 여기 있죠. 실험 과정을 기술하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생명공학 기술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다 순서대로 적을 수 있어야지 이 문제를 푸는 건데 주어진 제시문은 이런 정도가 전부인 거죠.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제시문 통해서 문제 풀 수 있을까요? 과학 논술에서 특히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방향성에 대한 힌트는 제공하지만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시문이 사실은 별 의미는 없어요. 내용 자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잘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 논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연대 논술 문제나 우리가 이런 게 자연계 논술 문제도 같이 문제를 보게 될 건데 제시문 이런 정도 나오고 문제는 4세트 이런 식으로 나와서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연대 자연계 논술하고 제일 비슷한 수준이 경희대 의대 논술 문제나 아주대 의대 논술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동기화가 돼 있는 거고요. 우리가 미래전형에서는 이거보다 제시문이 조금 더 복잡하고 문제가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뭐 문제의 난이도로 보면은 연대 미래전형이 제일 어렵고 의대 전형에서 그다음에 경희대하고 아주대 같은 경우는 비슷하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술 준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의대 작년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뭐 학교별로 다르니까요. 경쟁률이 얼마 정도 됐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역시 선물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네. 처음 시작이라서 좀 뭔가 이렇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기대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시네요. 보통 250대 1, 300대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명의 정원이다 혹은 20명의 정원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2,500명, 3,000명 응시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의대 논술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렇게 논술 답안지가 2,000명씩 쏟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사실은 안 보이는데요. 2,000명을 출제위원 똑같은 사람들 그리고 채점위원 똑같은 사람들이 채점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사실은 한 채점위원이 100장을 채점하는 일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2,000장의 답안지 혹은 뭐 1,000장의 답안지를 어떻게 채점을 하게 돼 있느냐 그러면 상중하에 박스를 3개를 준비해 놓고 이 답안지를 직관적으로 분류해요. 이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답안지가 있어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디에 분류하시겠어요? 박스를? 당연히 하로 집어넣겠죠. 예를 들어서요. 네.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제법 잘 썼어요. 악필이긴 한데 뭐 화학 반응식도 쓰고 제법 쓴 내용이거든요. 그럼 직관적으로 답안지를 보면 상바구니로 박스로 던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논술 답안지 중에서 상 안에 들어간 답안지 중에서 정말 합격될 만한 아이들. 그럼 어차피 맥시멈 정원이 20명이기 때문에 그 이내로 어쨌든 선발이 돼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합격할 만한 답안지를 선발해요. 왜냐하면 수학이나 물리랑 다르게 생명과학은 답 해가지고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해 가시죠? 어쨌든 글로 서술되는 거고 수식에 의해서 전개되는 내용이 적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과학적 개념이 들어가는 용어가 있느냐, 어떤 단어들이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잘 쓴 답안지의 그룹이 상일 테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뭘 만들어지냐면 논술 시험이 진행된 이후에 채점표가 만들어져요. 이 채점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입시 자료실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채점표를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냐면 이거를 설명하는데 요 단어가 있으면 점수를 주고 없으면 감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뭘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상에 있는 답안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이나 하에 분류된 답안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이제 대학 학교 다닐 때는 채점을 많이 들어갔었는데 대학원생들이 채점하죠. 채점표를 보고. 그럼 저 이거 그냥 대충 해도 돼요. 어차피 불합격이에요. 합격 불합격이 갈라지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분류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잘못 분류돼서 하에 답안지가 있다 그러면 건방지게 대학원생이 채점하지는 않아요. 잘 쓴 답안지면 상 박스로 다시 조용히 갖다 놓죠. 자기가 채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중복 채점에서 진행이 돼요. 결과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논술 답안지가 의미 있게 적히려면 내 답안지가 합격 가능한 수준의 답안지로 파지티브 셀렉션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논술 시험 보는 애들은 많은데 실제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원이나 투가 내용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 답안지가 매력적으로 준비가 잘 돼서 써지는 애들은 생각보다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준비한 애들끼리의 싸움이에요. 솔직하게 아무리 선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름방학 때부터 논술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파이널 준비해가지고 그냥 한번 봐본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아이들한테도 제일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빨리 생략하겠습니다.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이 이 논술 답안지가 어떤 요소들이 평가받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답안지 쓰는 게 바뀌어요, 좀. 근데 늘 시험 보고 나서 특히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그럴 텐데 시험 보고 와가지고 문제는 쉬운 것 같았다. 그런데 뭐 계속 떨어지죠. 왜 떨어지냐면 의미 있게 파지티브 셀렉션이 될 만큼 의도를 가지고 답안지를 적지 못했어요. 답안지는 의도를 가지고 적어야 돼요. 내가 뽑히기 위해서. 그런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의대 문제예요.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바이러스 치료제로 약물 A, B, C 중에서 어떤 게 어떤 메커니즘에 작용할 것이냐. 의대 논술 문제는 이게 이슈를 타서 진행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강조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지를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하는 눈 일부러 해가지고 왔는데 눈 예쁘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학습 지식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길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논술 답안지 자체는 점선이에요. 점선이라는 얘기는 글을 쓰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긴 했지만 백지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원고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 논술, 특히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수식이 없기 때문에 표나 그래프나 수식이나 그림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답안지에 작성해야 돼요. 비주얼하게도 조악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걸 우리는 논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록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과학의 문장 자체도 논술의 문장 자체도 글쓰기는 아니에요. 이게 원고지 글쓰기는 아니지만 논문에 초록을 쓰는 것처럼 명확한 문장들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가 자료집에 5페이지겠죠. 5페이지에 정말 예쁘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5페이지에 한번 읽어보시더라도 어머니들이 논술 시험 보시면 합격하실 정도로 적혀져 있습니다. 뭐 두 가지씩 문장으로 분명하게 뭐 3형식 문장으로 적어라.
뭐 논술 쓰다가 보면 얘는 얘랑 결합해서 쟤가 됐다 이런 말 또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까지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넘어갈게요. 제가 사실은 의대 논술이니까 조금 욕심부려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있어요. 오버타임 됐어요 이미. 제 논술 수업의 장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역시 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6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건데요. 아이들한테 내 답안지가 포지티브 셀렉션 될 수 있는 의도로 만들기 위해서 충분하게 채점되는 요소 이런 것들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야 답안지가 질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 두 번째로는 혹시라도 뭐 과학의 화학이나 뒤에 화학 선생님 듣고 계시겠네요. 안 되겠네요. 화학이나 물리 논술을 선택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음을 바꿔서 논술은 생물을 선택하겠다. 그러더라도 제가 합격할 수 있도록 너무나 훌륭한 강의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심화된 이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교과 과정으로 얘기하면 고급 생명과학 수준의 수업은 돼야 돼요. 적어도.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11회 특강 이후 교수급 실력으로 만들어 드리겠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아까 이게 있던 논술 문제에 대한 구성에 대한 기본이죠. 그러니까 쓰는 방법부터 해서 그다음에 아이들별로 논술 답안지를 쓰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논리성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액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첨삭 이게 있는데요. 첨삭은 수업 시간에는 대표 첨삭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 집에서 논술을 해가지고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면 제가 아이패드로 동영상을 5분 정도로 첨삭하는 모습을 녹화해서 바로 피드백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은 제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아이들별로도 욕심이 있는 아이들은 많이 첨삭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애들이 안 보내요.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답안지를 4개씩 보냈다. 이래서 한 30명이 보냈다. 그러면은 부담스러울 텐데 안타깝게도 한 학생이 한 개도 안 보내요. 그래서 제발 보내면 성실하게 첨삭해서 기본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개념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의대 논술 쪽으로는 심층 면접 논술 쪽으로는 사실 저만큼 전문가는 없어요.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어서 여러 가지 수업을 하거든요. 뭐 뇌과학 수업도 하고 뭐 영재 과거 수업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중학생 애들 수업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네, 의대 논술을 저랑 수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생물 선택을 안 하셨더라도 시간이 좀 오버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마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